A레벨, 즉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학습을 하는데요.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최대 C등급까지만, 이런 게 영국식 학교 생활의 묘미인 듯 하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노이맘 오채목입니다. 하노이맘 채널은 하노이에서 자녀 교육을 하셔야 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노이 한인회가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노이 국제학교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IB, A레벨, IGCSE, AP 이런 종류가 있고, 앞서 IB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AP와 A레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A레벨을 설명할 차례인데요. IGCSE와 A레벨은 각각 캠브리지 커리큘럼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캠브리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우선이겠죠? 캠브리지 커리큘럼, 캠브리지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네, 영국의 명문대학교 캠브리지가 맞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산하의 캠브리지 어시스먼트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이라는 기구에서 연구 개발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캠브리지 커리큘럼입니다. 캠브리지 커리큘럼은 다양한 과목 중에서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과목을 수준별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과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평가 방식도 지필 테스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나 실험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캠브리지 커리큘럼은 영국식 국제학교 교육체계를 따라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캠브리지 프라이머리 단계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기초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캠브리지 로어 세컨더리 단계에서는 중학생을 위한 심화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어퍼 세컨더리 단계에서는 IGCSE, 그리고 인터내셔널 제너럴 서티피케이트 오브 세컨더리 에듀케이션, 즉 국제 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고 합니다. 네, 캠브리지 어드밴스드 단계에서는 A레벨, 즉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학습을 하는데요. 대학 진학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인 IGCSE와 A레벨,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GCSE 단계는 이어 10과 이어 11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2년 동안 학생은 8개에서 10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생의 학습 역량에 따라서 코어와 익스텐드 레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IGCSE 과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랭귀지 영역에서는 잉글리쉬와 프렌치, 스페니쉬, 저먼, 그리고 만다린 등이 있고요. 잉글리시의 경우는 퍼스트 랭귀지와 세컨 랭귀지로 나눠서 IBDP의 영어 과목처럼 이 모국어로서의 영어와 또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영역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환경관리 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휴머니티스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 영역에서는 역사, 지리, 경제학, 사회학 등의 과목이 있고요. 크리에이티브와 프로페셔널 필드 영역은 정말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아트, 그리고 디자인, 뮤직 등을 비롯해서 비즈니스 스터디스, ICT, 컴퓨터 사이언스 등의 과목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IGCSE 과정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기초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노이 국제학교들은 A레벨이 아닌 IBDP 혹은 다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더라도 이 캠브리지 IGCSE 과정을 도입해서 교육시킬 정도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GCSE 과정을 성실히 공부한 학생은 본격적인 대학 준비 과정인 A레벨을 2년간 하게 됩니다. 한국학제로 고2에 해당하는 이어 12의 AS 레벨을, 그리고 고3에 해당하는 이어 13의 A2 레벨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이 두 과정을 합쳐서 A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IGCSE 단계에서 공부했던 과목 중에 3개에서 4개를 선택해서 매우 심도 깊게 공부를 하는데요. 과목 수가 적은 대신에 미래의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 관련한 과목을 대학 수준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량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이나 생명공학 계열의 대학을 희망한다면 바이오 그리고 케미스터리 과목은 기본이고요. 추가로 매스나 피직 같은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 계열 진학을 예정하신다면 매스나 퍼더 매스 그리고 피직스가 기본이 되겠지만 또 경영 계열이라면 매스 그리고 이코노믹, 비즈니스 스터디가 기본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과목을 선택하면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IGCSE와 A레벨은 학생의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선 IGCSE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지필시험, 그리고 실험, 구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요. 지필시험은 단답형, 서술형 등의 문제를 푸는 일종의 지필시험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은 일부 과학 과목에서 실험 보고서나 실습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고요. 구술평가는 영어나 프랑스어 등 이 언어 과목에서 듣기, 말하기 등 구술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IGCSE의 시험 점수는 A스타에서 G등급까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과목 선택할 때 코어와 익스텐디드 레벨을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죠. 이 코어 레벨의 경우는 기본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익스텐디드는 더 심화된 지식을 학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때문에 코어 레벨의 과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최대 C등급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한 경우 결과에 대해서 차등을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과정인 A레벨의 평가 방식은 어떨까요? 이 A레벨도 기본적으로 IGCSE와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필, 그리고 코스워크, 실험, 구술 방식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즉 서술형 시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과학 관련 과목들은 실험 수행 능력과 보고서 작성 능력을 평가합니다. 역시 언어 관련 과목도 구술 시험이나 토론을 통해서 평가하기도 하고요. 아트나 디자인 같은 과목은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A레벨의 성적 등급은 A스타부터 U등급까지가 있습니다. A스타는 당연히 최상의 성적이고요. U는 ungraded, 점수를 매길 수 없다, 즉 불합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AS 레벨 1년 과정 그리고 A2 레벨 1년 과정 각각 학생의 성적을 평가한 후에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 A레벨은 대학 입시 준비 과정인 만큼요,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학습과 높은 성취를 요구합니다. 해외 대학들의 경우 학과마다 관련 과목에 대해서 A나 B 이상의 성적을 정해놓기도 하고요. 주요 시험 시기는 IGCSE와 A레벨 모두 5월에서 6월입니다. 그리고 보충 시험 또는 추가 시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10월에서 11월에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등록을 해야 하는데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의 안내에 따라서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 결과 발표가 5월에서 6월 시험이 8월에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10월에서 11월 시험이 다음 해 1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재외국민 입시가 7월인데 A레벨 결과가 8월에 발표된다고? 맞습니다. 네, 재외국민 입시의 최종 결과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AS 레벨 시험 결과와 또 A2 기간 학생의 성취에 기반해서 예상 점수를 주기 때문에 재외국민 입시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노이 국제학교 중에서는 BBIS 그리고 HIBS, TH스쿨, CIS, KGS 등이 이 A레벨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커리큘럼의 IGCSE와 또 A레벨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영국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장려하는 인격 형성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듀크 오브 에든버러와 또 하우스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먼저 듀크 오브 에든버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에든버러가 누군지 바로 딱 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군인 에든버러 공작입니다. 이 에든버러 공작이 영국 학생들을 위해서 처음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IBDP의 CAS와 매우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약 3개월에서 6개월간 스킬스 그리고 피지컬, 벌룬티어링 이렇게 3개 분야의 액티비티를 지속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3개 영역을 다 해내고 나면 탐험 활동을 끝으로 1년 과정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브론즈, 실버, 골드 메달을 순서대로 수여를 하지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킬스는 자기 개발 분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수학학원을 다니거나 바이올린을 배우는 등 정기적으로 배우는 활동을 인증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계획을 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피지컬은 스포츠 활동입니다. 매주 축구 클럽에 나가거나 태권도를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런티어링은 봉사 활동인데요. 학교 내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 등을 인증하는 건데 후배들에게 수학이나 영어를 정기적으로 가르친다거나 또 매주마다 쓰레기를 줍는 활동 같은 것도 좋습니다. 네, 익스페디션은 학교에서 듀크 오브 에든버러 참여 학생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자녀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우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영화 해리포터에서 보면 기숙사별로 다양한 경기를 펼치는 거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활동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년과 반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학업, 스포츠, 학교 생활 전반에서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하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팀워크와 리더십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하노이 국제학교들은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색깔과 또 동물 이름을 붙여서 그룹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블루 드래곤이나 레드 다이언 이런 식이겠죠. 네, 학교 스포츠데이에 하우스별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마치 예전에 그 마을 운동회 할 때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런 이 응원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영국식 학교 생활의 묘미인 듯 하고요. 네, 고학년의 경우에는 하우스 캡틴이나 부캡틴 활동이 매우 중요한 경력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무척 치열하다고 합니다. 자, 국제학교 프로그램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미국의 AP입니다. AP는 Advanced Placement의 약자로 미국 대학위원회인 칼리지 보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대학교 수준의 심화 과정을 미리 공부하고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AP는 IB와 A레벨과 비교해 보면 아주 유연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IB와 A레벨 과정은 미리 선택한 과목으로 일정 기간 학습을 하고 평가를 받지만요. AP는 하이스쿨 학생이 원하는 단일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을 하고 자유롭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과목을 듣지 않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죠. 학제 자체에서도 미국적인 아주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미국식 국제학교는 일단 엘레멘터리와 미들스쿨 단계에서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체육, 외국어, 기술 등의 8개 분야를 골고루 배웁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이스쿨에서는 대학 준비를 위한 심화 과정인 AP에 들어가고요. 9월에 그레이드 9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분야별 AP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고 다음 해인 5월에 테스트를 봅니다. 성적평가는 1점에서 5점까지 주어지고요. 3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해요. 이전에 설명해드린 IB나 A레벨과 비교하면 정말 심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AP 과목 중에 일부는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어서 학비 절약에도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지어 AP는 AP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일부 상위권 학생들은 본인의 실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 AP에 도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AP 시험을 치르려면 시험을 제공하는 공식 시험센터로 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AP를 제공하는 학교 그리고 일부 시험 준비 센터 등이 있는데 학교들은 본교 재학생 외에 외부 학생들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부터는 KGS에서 외부
학생들도 AP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참 좋은 소식이죠? 네, 하노이에서는 세인트폴, 콩고디아, 듀에이스쿨, KGS 등이 이 AP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해외 국제학교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설명 다 들으시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네, 사실 저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IB나 A레벨 과정이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낯선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다가 중요한 과정들을 다 놓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혹시 IB 점수가 낮거나 A레벨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대학에 못 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GPA, 즉 내신 성적을 따로 주기 때문에 이 성적만으로도 충분히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의 성향에 잘 맞는 프로그램의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 IB, A레벨, AP의 교육 프로그램별로 다시 한번 특징을 쫙 정리했습니다. IB는 과목 수가 많고 논문이나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까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다재다능한 학생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A레벨의 경우는 대학에 가서 학문 연구에 힘쓸 학자를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는 다양한 과목을 마음껏 접하고 배우기를 희망하는 학생, 그리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적합하겠죠?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노이 지역은 워낙 학교마다 한국 학생들이 많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의 성향과 상관없이 특정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면 그 특징과 과정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노이 국제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노이에서 학교를 보내셔야 하는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어떠셨나요? 궁금증은 많이 해결되셨을까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하노이 한인회 하노이맘이 이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노이맘 오체목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